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4월 1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정의롭지 못한 나라다. 그 책임의 대부분은 윤석열에게 있다. 대한민국은 정의롭지 못한 나라다. 그 책임의 대부분은 윤석열에게 있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지역구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했습니다. 오늘이 투표일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에게 투표하겠다는 사람은 45.5%였습니다. 국민힘에는 34.7%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후보, 유보 무당층도 14%나 됐습니다. 또 정부 견제를 위해 제1야당인 민주당 후보가 정부 견제를 위해 제1야당인 민주당 후보가 다수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42.5%였고 국민힘 후보가 다수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33.4%로 9.1%포인트 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힘은 이번 선거에서 패했다. 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여론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다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론이 이렇게 나와요. 벌써 10% 이상 차이가 나고 이것을 지금 뒤집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커지는 야권 200석 논에 한동훈은 개헌 저지선 지키게 해달라고 읍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지지자들에게 개헌 저지 의석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야권의 총선 압승으로 200석 이상을 차지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뿐만 아니라 개헌을 통한 체제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200석으로 뭘 하겠느냐. 그냥 권력을 바꾸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라는 말을 떼내겠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그걸 허락할 것이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개헌을, 자유를 떼어낸 민주주의를 만드는 개헌을 저지해달라며 개헌을 막기 위해 국민을 선택해달라고 계속 강조했다는 겁니다. 29일 한동훈 위원장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기도 안양 유세에서는 이재명이나 조국 소속당 사람들이 200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겠다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걸 허락할 것인가 라고 한동훈이 말했다는 겁니다. 한동훈의 말을 보면 이건 자해공갈단 수준이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여러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자해공갈단 수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일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과반을 넘는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아먹은 게 누구냐? 한동훈입니다. 한동훈과 윤석열이 말아먹은 거예요. 이제 와서는 큰일 났습니다. 이제 개헌 저지선을 못 넘으면 헌법이 바뀌고 거기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게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내는 뭐냐면 큰일 났다는 게 윤석열 탄핵되고 그럼 윤석열 구속되고 나도 구속됩니다. 여러분 윤석열과 한동훈의 구속을 막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린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선거운동을 했길래 한 20일 전에 과반해서 지금은 100석도 못 지키는 그런 선거운동을 하고 있나요? 이 두 사람을 보면, 윤석열, 한동훈을 보면 참 실력이 없다. 이 사람은 쿠데타 주역입니다. 검찰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방송했습니다만 군사 쿠데타와 검찰 쿠데타를 비교하면 군인들은 굉장히 아는 것도 많고 애국심도 있고 창의적이에요. 이분은 이 검사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은 애국심도 없고 창의력도 없고 치졸하고 한심하다. 정말로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책도 안 읽은 것 같아요. 윤석열, 한동훈은 교양도 없어. 비전도 없어. 창의력도 없어. 그저 사람 잡아가두는 거 이외엔 별로 하는 일이 없어. 그것도 죄 있는 사람은 잡아가두지 못해. 죄 없는 사람만 잡아가두는 실력자가 윤석열과 한동훈이다. 그러니 표가 나오겠어요? 지금 이 시기에 의사 파업은 왜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파업 유도죠. 의사와 국민을 갈라치기 위해서 표를 얻겠다. 처음엔 좀 덕보는 것 같았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 멀쩡하게 죄 없는 사람 죄인으로 만들어서 감옥 보내서 직분을 했으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통할 것이다.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분갈단 수준입니다. 뭐 하고 있었어요? 지난 2년 동안 이재명이 하나 잡아놓지 못하고, 문재인이 잡아놓지 못하고, 이재명이 잡아놓지 못하고, 권순일이 잡아놓지 못하고, 노태악이 잡아놓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가야죠. 할 일을 안 하면 감옥 가는 겁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감옥 가야 돼요. 지금 자유공갈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되면 개헌됩니다. 이게 윤석열과 한동훈입니다. 자, 이게 이제 급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여당 후보들이 윤석열, 당신 무릎 꿇고 사과해라. 그리고 한동훈에게는 이재명 조국 심판위가 안 먹혀오는 겁니다. 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재명과 조국 심판원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여당의 대화 상대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야당 욕만 한다고 지지를 얻을 수 없다라고 안철수가 얘기했어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40총선 공식선거운동 첫날부터 이재명 조국 심판이 민생이라며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연일 외치고 있는데, 서울 한강벨트와 부산 경남 낙동강벨트 등 격정지를 중심으로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이제 그만하라 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총선 필패 위기감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낙동강 벨트 경남 김해을 후보인 조혜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참패하고 대한민국은 망한다.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을 꿇고 국민을 실망시킨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집안 내분까지 일어나고 난리 났습니다. 자, 며칠 전에 투 개표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체포되신 분이 있죠. 그분이 구속됐습니다. 조설배 기사입니다. 투표소 몰카범 구속됐다는 겁니다. 전국 각지 40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 한모 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이날 오후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씨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인천지법 영장당직 이민영 부장판사는 이렇게 말하고 구속시켰습니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됐습니다. 자, 저는 처음부터 이거 죄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건조물 침입? 사전투표소는 대부분 동사무소 뭐 이런 데예요. 체육관 아무데나 다 들어가. 모든 사람 다 들어가. 공공이 개방된 장소야. 그 다음에 통신비밀보호법?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통신비밀보호법이? 여기서 비밀이 뭐가 있어요? 투표한 사람 숫자를 세기 위해서, 투표한 사람의 숫자를 세기 위해서 한 거야. 사람 얼굴도 나오지 않아. 참 구속했어요. 누가 구속했다? 인천지법 영장당직 이민영 부장판사가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 그게 무슨 증거예요? 카메라 설치한 게. 당연히 해야 할 일. 누가 해야 한다? 누가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선관위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사전투표소에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맞는지 그거 선관위가 체크해야 돼요. 대신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거 못 믿어. 지금까지 사전투표소 숫자 중앙선관위 발표한 숫자와 실제로 사전투표소를 바깥에 세람 숫자가 안 맞아. 그거 누가 해야 한다? 기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자가. 조중동 기자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그거 수사를 누가 해야 된다? 윤석열이가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했잖아. 이 사람은 표창받아야 돼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정권은 투표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루어진지를 검증해야 되잖아요. 중앙선관위 사기쳐. 경찰 나 몰라라 해. 검찰 나 몰라라 해. 조중동 나 몰라라 해. 대통령 나 몰라라 해. 전직 법무부 장관 지금 현재 여당 대표 한동훈이 그건 내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럼 누가 해야 돼? 국민이 해야 돼요. 국민이. 그래서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어요? 몰래카메라 설치한 게 죄예요? 아니면 사전투표소 숫자가 다른 게 죄예요? 자, 왜 제가 제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이라고 그러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취임사에서 정의, 공정을 수십 번 강조한 사람이에요. 정의로워요, 이게? 선관위 딴짓하고 앉아있고, 검찰, 경찰 딴짓하고 앉아있고, 대통령 딴짓하고 앉아있어서 시민이 나선 게 이걸 잡아가는 걸 정의로운 나라예요?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부정선거 수사해달라고 민경욱 내가 17번 고소 고발한 걸 모두 기각했던 문재인 정권 당시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으니 부정선거를 막으려고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를 구속했다. 이 정권도 윤석열 정권도 부정선거 척결은 전혀 관심이 없는 정권이다. 빨리 알아차렸어야 돼요. 민경욱 지금 가가오당 대표 공동대표인데 진작 알아차리고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하지 말았었어야 돼요. 그 전에 정당을 만들어서 세력을 불렸어야 돼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제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난받아 마땅해요. 자, 비난받아 마땅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증거로 얘기하자고요. 대통령 선거 지난 3구 대선 하루,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윤석열이 이렇게 했어요. 부정선거 의혹 정권이 바뀌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020년 3월 6일 폴리뉴스의 이우호 기자가 보도했어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선 마지막 주 말인 5일에 이어 6일에도 서울과 경기도에서 유세를 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은 정권이 바뀌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윤석열이가 부정선거 조사를 약속한 지 2년 5일째인데 이것은 3월 6일 날 거니까 그러니까 3월 11일 날 올렸으니까 지금 이것은 2년 26일째입니다. 오늘로 2년 26일째 윤석열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조사했으면, 부정선거를 조사했으면 카메라를 설치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카메라 설치했다고 이렇게 사람을 수갑 채워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대통령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고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니까 정의롭지 못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본인은 분명히 취임식에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대통령은 거짓말하고 죄 없는 국민은 수갑차고 감옥에 들어가고.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라는 거 아십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은 아무리 생각해도 트로이 목마 같아요. 저쪽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주기 위한 뻐꾸기, 트로이 목마 같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야 지금 한 20여일 전에는 여론이 과반수였는데 지금은 과반수도 안 되고 100석도 못 되는 그런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앉아있고 멀쩡한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을 보내. 자기 일 안 하고. 그럼 지지율이 높아지겠냐고요. 어떻게 하면 저쪽에 정권을 넘겨주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인 것 같아요.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이거 보세요. 지금 한동훈이 김영주한테 뻘건 잠바 펴주는 거. 도태우는 내쫓고 장희찬이 내쫓고. 이분들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은 있을 겁니다. 정신이 있다면 트로이 목마고 뻐꾸기입니다. 자, 다음 순서 갑니다. 여러분, 오늘자 동아일보를 보여드립니다. 제가 어제 동아일보는 자진해서 폐간하라고 얘기했어요. 방송 제목이었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잘 보이나요? 예. 이게 오늘자 동아일보의 광고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있어요.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동아일보 광고입니다.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광고를 했어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광고했어요. 자,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광고 내용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요 밑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촬영은 금지, 이 부분을 좀 크게 확대했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투표용지와 투표지에 대한 용어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투표용지, 투표지. 우리가 이제 투표소, 사전투표소나 그냥 본투표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이렇게 보여주면 투표용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란
아직 기표를 하지 않은 것이 투표용지입니다. 투표지란 기표를 한 게 투표지입니다. 아셨죠? 투표용지는 아직 기표를 1번, 2번 도장 찍지 않은 게 투표용지이고 투표지는 기표를 한 것, 그것이 투표지입니다. 법에 딱 나와 있어요. 따라서 투표용지는 찍어도 상관이 없어요. 카메라로 찍어도 상관없어요. 투표지는 찍으면 안 돼요. 자,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촬영 금지. 이 부분은 기표소와 투표소와 기표소에 대해서 또 설명드립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투표소에 가면 주민등록이나 여권을 보여주면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아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냐? 기표소로. 이게 기표소입니다. 이 기표소 안에서 찍지 말라는 겁니다. 카메라를. 이 기표소 안에서 찍지 않으면 이 바깥 기표소가 아닌 여기에서는 얼마든지 카메라로 찍어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투표용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안에서 찍는 것도 막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검찰에 고발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다 무죄 받았어요. 저는 이거 찍었어요. 여기서 투표용지를 찍었어요. 딱 법을 보여주면서 나 투표용지 찍겠다고 찍었어요. 투표지, 즉 기표소 안에서 찍은 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투표용지 받아서 찍으세요. 기표소 안은 여기를 기표소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투표소예요. 투표소 안에 기표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투표용지 찍으세요. 저는 찍었어요. 보여드렸어요 지난번에. 자, 이제 다시 일로 돌아옵니다. 이 동아일보 광고로 돌아옵니다. 이 광고로 돌아와요.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예. 이 광고로 돌아옵니다. 동아일보 이 광고. 여기 광고주가 누구로 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즉 돈을 누가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 다른 신문에도 실렸을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에도 실렸을까? 오늘자에는 없습니다. 적어도.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유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아일보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즉 중앙선거관리위가 유독 동아일보에만 광고료를 지급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희한하게도 동아일보는 선거기획을, 공명선거기획을 어디하고 공동기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했다는 거예요. 공동기획을 했다는 것은 같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사람부터 기술적 자문을 받았거나 물적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증거입니다. 이번 그 사전투표소, 개표소에 몰래카메라 설치하신 분의 행위에 대하여 동아일보가 아주 극렬하게 비난하여 이제 광분한 신문이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사설까지 쓴 신문이 동아일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답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돈으로 보답을 해줬다. 광고를 줬다는 겁니다. 몰라요. 이제 중앙선거 오늘 이렇게 방송하니까 이제 다른 신문에도 광고 줄지 모르죠. 적어도 오늘 아침 조간신문은 동아일보만 돈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방송하니까 아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또 돈을 주고 광고를 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거 광고 왜 하나요? 아니 투표하는 방법을 몰라요? 어떤 게 그 무효표가 되는지 우리가 몰라? 대한민국 사람 다 알아. 이런 광고를 왜 하고 앉아있냐고요. 언론사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가 광고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입마금을 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가 동아일보 입막음을, 동아일보가 제일 극렬하게, 아주 악랄하게 그 몰카를 설치하신 분을 악랄하게 비난하고, 모두 뭐, 무슨 국가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비난한 동아일보에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걸 보고 뇌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보고 촌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기자 사회에서는 촌지라고 그래요. 기자들에게 돈을 주는 걸 촌지라고 합니다. 이건 촌지예요.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동아일보에 그동안 지난 4년 동안 얼마만큼의 광고료를 지급했는가, 또 특별기획료로 얼마나 지급했는가를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금 난리 났을 겁니다. 이 방송 보고 큰일 났다. 아마 내일쯤에는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도 이런 광고로 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 다 촌지예요. 촌지. 뇌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돈이면 그렇게 안 합니다. 국민이 세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동아일보는 자진해서 폐간하라. 예. 국가기관으로부터 촌지나 받아먹는 이런 동아일보는 폐간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제주 4.3 사건을 재심을 했는데 재심의 90%가 무죄예요. 제주 4.3 사건을 재판한 곳은 두 군데예요. 민사법원하고 군사법원. 그 군사법원은 6.25 전쟁통에 자료가 남아있질 않아요. 근데 한경훈이가 민사법원도 재심을 하라. 그 검찰이 적극적으로 재심하면서 재심 사건의 90%가 무죄가 났어요. 그 사람 지금 다 보상받아요. 예, 억울한 사람도 일부 있겠지요. 억울한 사람도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주 4.3 사건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방해하기 위한 공산 폭동입니다. 이 재심은 상당히 엄격해야 합니다. 이 재심에 앞장선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자, 저희 내일로 미래로당의 7번 후보가 인천 계양을, 여기 계양을의 최창원 후보입니다. 어제 이렇게 유세차를 하나 빌려서 그 계양을 지역에서 하루 종일 유세를 했습니다. 저도 어제 같이 좀 힘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가서 손 들고 있죠. 이거 접니다. 자, 여기 바로 요 앞이 뭐냐면 우리 유세차가 써 있는 바로 옆이 원희룡 그 선거사무소고 요 바로 뒤가 이재명 선거사무소입니다. 바로 원희룡과 이재명 선거사무소 바로 앞에서 어제 내일로 미래로당의 최창원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한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었어요. 2022년 6월 1일 재보궐선거 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때 개표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투표지들이 나왔어요.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가 뭉텅이로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때 국민의힘 후보가 의의를 제기했었어야죠. 근데 이 안에 제기 안 하고 그냥 갔어요. 부정선거 없다고 그러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여기 몰카가 집중적으로 설치된 것도 이 인천 계양을 지역이에요. 왜 그럴까? 그 지역, 이재명 입장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 가니까. 지난번에도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번에도 부정선거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내일로 미래당의 기호 7번, 좀 사진이 조금 어둡긴 합니다만, 최창원 후보가 이 지역에 출마한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전략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의심스러운 투표지가 나오면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을 즉각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걸 보고 전략적 출마라고 합니다. 전략적 공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도 조세, 대도죠. 대도 조세형 있죠. 그 양반은 부잣집만 돌아가면서 털었어요. 물방울 다이아 이런 거 막 털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경찰에 가서 이 사람이 당신 집에 가서 이 보석 훔쳤다는데 맞습니까? 아니 우리 집에서 난 도둑 맞은 사실 없어요. 왜? 그거 다 무대물로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도둑 맞은 사실 없다 그런 겁니다. 지난 40 총선 6월 1일 재보선에서 국민의 후보들은 한결같이 다 도둑 맞은 사실 없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황교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40 총선 그거 이상하다 그러는데 통계 부정선거 없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버리고 다른 사람 보고도 부정선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아니 경찰에 가서 당신 대도가 보석 이런 거 다 훔쳐갔다고 그러는데 아니 우린 도둑 맞은 사실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바로 그런 정당이에요. 약점이 많으니까 아마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두고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가요. 요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에 원희룡 사무실이에요. 어제 선거 유세하는데 원희룡 사무실에서 사람이 내려와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원희룡 후보는 좀 비판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하고 가더라고요. 바로. 자, 이번에도 역시 의심스러운 투표지가 나오면 원희룡이도 도망갈 거냐? 부정선거 없습니다라고 도망갈 거냐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내일미래로당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내일미래로당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 좀 해주셔야 돼요. 기호 7번 인천 계양을 최창원 후보에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을 해주셔야 부정선거가 나오면 즉각 증거보존 신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 들어가요 그거. 돈 없으면 못합니다. 여기 농협계좌가 있습니다. 농협계좌로 최창원 후보를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증거보존 신청하고 하는 거는 다 돈이에요 그거. 아마 틀림없이 국민의힘 후보는 도망갈 거예요. 원희룡이 도망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 거기 할 사람은 내일미래당의 최창원 씨밖에 없어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선거 정의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최창원 후보에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농협 352-2099-6966-33 이것이 최창원 후보의 계좌입니다. 후원 계좌입니다. 부정선거가 있을 가능성은 높다. 원희룡은 부정선거 없다라고 도망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대로 묻혀버린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내일미래당의 최창원 후보밖에 없다.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분이 애국자입니다. 머리도 깎았잖아요. 지난번 용산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삭발식 갈 때 이 머리 깎아서 용산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은 탄핵되기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인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뇌물 맞네요. 예. 동아일보 이 광고는 뇌물입니다. 어디 갔어요? 동아일보 광고는 뇌물입니다. 촌지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우파만 감방에 넣네요. 이게 특기입니다. 윤석열 한동훈의 특기가
우파, 애국자만 감옥에 보내는 게 윤석열과 한동훈의 특기입니다. 유공자가 돼야 할 뿐이 범죄자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예. 막장 공천이 문제이죠. 윤석열의 아집은 다음입니다. 할 일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